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 정치 지형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한정당이 독점해온 정치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를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에서 오랜 기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경쟁을 잃으면 결국 지역도 활력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구의 현재 상황을 경제와 산업이 정체된 상태로 진단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역시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 대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에도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과의 협력과 새로운 전략을 통해 지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오랜 기간 유지된 지역 정치 구도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만큼 향후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 신유빈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중국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국제 무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신유빈은 ITTF 월드컵 경기에서 중국의 세계 랭킹 3위 선수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4대1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경기 내용 역시 단순한 승리를 넘어 지배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한 세트에서는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11대 0 셔사웃을 기록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탁구에서 이 같은 점수차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으로 양 선수 간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세계 탁구를 사실상 지배해온 최강국이다. 세계 랭킹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상위권 선수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벽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결과로 신유빈은 메이저 국제대회인 ITTF 월드컵 준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이는 개인 커리어에서도 손꼽히는 성과로 평가되며 동시에 한국 여자 탁구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 경기 이후 신유빈은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과 과감한 공격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와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탁구계에서도 이번 승리를 계기로 판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한국을 향해 에너지 자원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오만 등 중동 6개국은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지목하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공급에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뢰 기반 협력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중동 국가들 역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꼽힌다. 양측 협력은 단순한 자원 공급을 넘어 투자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최근에는 수소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공식적인 조약 형태라기보다 외교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 계약 및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중동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수석 코치가 밝힌 역할 분담 발언이 축구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한 아로소 코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표팀 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며 현 체제의 운영 방식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냈다. 아로소 코치는 협회는 대표팀의 얼굴이 될 한국인 감독을 원했다며 나는 훈련 조직과 경기 모델, 전술 철학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역할 설명을 넘어 현재 대표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홍 감독은 팀의 상징성과 리더십을 담당하고 코치진은 전술과 훈련 등 실무 영역을 맡는 구조다. 이는 감독과 코치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나누는 현대 축구의 일반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아로소 코치는 전술 설계와 훈련 체계 구축을 직접 담당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술 접근과 선수 관리 방식 역시 그의 역할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발언이 공개되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감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독이 상징적 역할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감독과 코치의 역할 분업은 국제 축구계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KBS 예능 프로그램 부르의 명곡 힙 방송인 이휘재의 복귀 카드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반등에 실패했다. 최근 방송된 부르의 명곡은
이휘재의 약 4년 만에 방송 복귀로 주목을 받았다. 제작진은 화제성을 기대하며 그의 출연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청률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며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휘재의 복귀는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왔다. 일부 시청자들은 반가움을 드러냈지만 과거 논란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연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방송 내용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프로그램은 이휘재의 복귀 과정을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눈물 장면 등을 강조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과도한 연출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부르의 명곡은 화제성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시청률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방송가에서는 논란성 인물의 복귀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향후 부르의 명곡이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에서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어 씨는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B 씨를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어 씨는 폭행 도중 담배를 피우며 쉬었다가 다시 폭행을 이어가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결국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어 씨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어 씨는 평소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으며 이를 우려한 장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지내던 중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어 씨는 아내를 협박해 신고를 막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어 씨를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아내 역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한 위원장은 SNS를 통해 홍 시장을 향해 탈영병이 드디어 투항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 선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홍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으며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홍 시장은 김 전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대구 지역 발전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 핵심 인사로 꼽히는 홍 시장이 야권 인사를 공개 지지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반발하며 두 인사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보수 진영 내부 균열 신호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수 이명웅이 차트와 영상 지표를 동시에 장악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이명웅은 3월 5주차 평점 랭킹에서 31만 표가 넘는 득표수를 기록하며 최다 득표를 달성했다. 이로써 그는 무려 262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했다. 이 같은 성과는 팬클럽 영웅시대의 강력한 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차트는 팬 참여 비중이 높은 만큼 팬덤의 결집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영상 성과도 눈에 띈다. 최근 공개된 신곡 뮤직비디오는 꾸준한 조회수 상승세를 보이며 1000만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음악과 영상 모두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웅은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과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해왔다. 팬덤의 지속적인 응원과 대중의 관심이 맞물리며 장기 집권에 가까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음악성과 대중성, 그리고 팬덤 파워까지 모두 갖춘 이명웅이 앞으로 또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안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먼저 개헌 이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과정에서 자칫 대통령 임기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개헌이 권력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입장 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 정치 지형상 개헌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방향의 임기 변경을 전제로 한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헌 논의는
권력 유지가 아닌 헌정 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제도 개선 차원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권력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트 위즈의 사이드암 투수 고영표가 압도적인 투구로 시즌 첫 승을 따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고영표는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경기 내내 안정적인 제구와 완급 조절을 앞세워 상대 타선을 봉쇄했다. 특히 그의 주목인 체인지업은 날카로운 낙차와 미묘한 타이밍 차이를 만들어내며 타자들의 배트를 연이어 헛돌게 했다. 이날 고영표는 삼진을 대거 솎아내며 사실상 삼진 퍼레이드를 펼쳤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렸고 롯데 타선은 좀처럼 대응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경기 내내 이어진 안정적인 투구는 팀 승리로 직결됐다. 고영표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이닝을 책임지며 마운드를 지켰고 결국 시즌 첫 승을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경기로 고영표는 자신의 강점인 정교한 제구력과 변화구 완성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춤추는 체인지업이라 불릴 만큼 위력적인 구종은 향후 경기에서도 상대 타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는 이날 경기에서 타선이 침묵하며 아쉬운 패배를 떠안았다. 타자들이 좀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공격 흐름을 끝내 끌어올리지 못했다. 최근 약 200억 원대 세금 추징 소식으로 탈세 의혹에 휩싸였던 차은우 측이 입장을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차은우에게 대규모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예인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금액으로 전해지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를 두고 200억 탈세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소득 구조다. 차은우 측은 가족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활동 수익을 관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의 구분 방식이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해당 구조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관련 세금은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해왔다며 현재 사안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세무당국의 판단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를 포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탈세로 단정하기보다는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연예인을 비롯한 고소득자의 경우 1인 법인을 활용한 수익 구조는 흔한 방식이며 그 합법성과 적정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사안은 세무당국과의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최종 판단은 향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릉으로 떠나는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어서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3학년 자녀의 수학여행 비용이 약 6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아들이 너무 비싸다며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되며 수학여행 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다. 공개된 비용 내역에 따르면 이번 수학여행은 강릉 일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차량비와 숙박비, 식비, 체험활동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케이블카 탑승, 제트보트 체험, 목장 방문,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면서 전체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국내 여행인데도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가족 여행보다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불참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최근 수학여행의 형태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순 관광 위주의 일정에서 벗어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화했고 안전기준과 숙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규모 단위 운영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도입 역시 전체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가수 이명웅이 2026년 4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에서 톱스에 오르며 꾸준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이번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방탄소년단, 2위는 아이브가 차지했으며 이명웅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아이돌 그룹 중심의 광고 시장에서 솔로 가수인 이명웅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은 소비자 참여 지수, 미디어 누출, 소통량, 커뮤니티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되는 지표로 단순 인기뿐 아니라 실제 광고 영향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명웅은 전월 대비 브랜드 평판 지수가 크게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높은 충성도와 안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명웅을 두고 신뢰도 높은 광고 모델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영향력을 이어갔으며 아이브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화제성과 트렌디한 이미지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광고 시장이 세대별 타깃과 이미지에 따라 세분화되는 가운데 각 아티스트가 가진 고유의 강점이 브랜드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해당 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크게 다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전치 수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학생부 기록 문제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간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교권 침해로 분류돼 별도의 징계는 가능하지만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이 남아 진로에 영향을 주는 반면 교사 폭행은 기록이 남지 않아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록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교육적 지도와 회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대상 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과 학생부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이 어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때 KBO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군림했던 고우석을 둘러싼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메이저리그 데뷔를 향한 도전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원소속팀인 LG 트윈스 복귀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고우석은 KBO에서 꾸준한 세이브 기록과 안정적인 피칭으로 리그 정상급 마무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했지만 현재까지 메이저리그 무대 데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대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 0.00을 근거로 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시선은 다소 다르다. 짧은 이닝에서의 무실점 기록보다는 긴 시즌 동안의 안정성, 구위, 그리고 구종의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우석의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압도적인 구위다. KBO에서는 통했던 직구와 슬라이더 조합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더 빠른 구속과 다양한 변화구 완성도가 요구된다. 특히 리그 평균 이상의 구속을 갖춘 불펜 투수들이 즐비한 환경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회를 얻기 쉽지 않다. 여기에 부상과 컨디션 난조까지 겹치며 타이밍 또한 아쉬움을 남겼다. 불펜 투수는 짧은 기회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속성이 끊긴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문제는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라는 무대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타이밍, 그리고 환경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LG 복귀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여야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에 합의하면서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피해 지원금 지급이다. 대상 인원은 약 3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직접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KU 패스 지원을 확대해 일부 구간에서는 최대 50%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당초 지원금 지급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됐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을 고려해 결국 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6조 2천억 원을 유지하되 세부 항목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지원금과 교통비 지원 외에도 농어민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코미디언 김신영이 다이어트 이후 겪은 요요 현상의 배경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최근 방송에서 김신영은 과거 큰 폭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이후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인 식단 조절 이후 식습관이 흔들리면서 체중이 다시 늘어난 과정을 담담히 전했다. 특히 고 전유성과의 일화도 언급됐다. 김신영은 생전 전유성이 자신에게 아끼지 말고 먹어라라고 조언했던 일을 떠올리며 당시에는 큰 위로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식욕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이어트 이후 억눌렸던 식욕이 한 번에 풀리면서 섭취량이 늘었고 이것이 요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조언 때문이라기보다 감량 이후 유지 단계에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신영의 고백은 단기간 체중 감량보다 장기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리한 절식보다는 지속 가능한 식단과 생활 습관이 요요를 막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